안녕하세요. 간편한 전문의 권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담석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석증이란 것은 담낭에 돌이 생긴 것, 즉 쓸개에 돌이 생긴 것을 뜻합니다. 담낭은 그 전체 길이가 7cm 정도, 폭은 3cm 정도, 30에서 50cc의 담즙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담낭은 간에서 만든 담즙을 보관하고 농축시키는 장소입니다. 담즙은 장에서 지방 분해와 흡수를 도와주고 체내에서 생성된 독소를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담즙은 하루에 500에서 600cc 정도가 생성되는데 상당히 많은 양이 생성되고 있죠. 그 담석증의 유병률은 약 5% 정도, 100명 중 5명에서 발견되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담석증의 증상은 대부분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80% 아무 증상 없이 평생을 살게 됩니다. 20%에서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되게 오목가슴, 심하부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되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상의 기전은 담석증이 담낭의 출구를 막아서 담낭 내 압력이 증가하면 담낭이 풍선처럼 부풀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증상이 발생된 담석증은 50에서 70% 증상이 재발하게 됩니다. 증상이 자꾸 재발하는 경우는 급성 담낭염의 발생 확률이 증가하게 되는데, 급성 담낭염 때문에 생긴 통증은 오른쪽 윗배, 오른쪽 윗배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증이 3시간 이상 지속되면 급성 담낭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담석증이 있어서 증상이 있었고 복강경으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제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매년 그 초음파를 받고 있습니다. 담낭 용종이 있어서 추적 관찰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무 증상이 없었습니다. 2024년 9월 중에 갑자기 그 체한 듯이 속이 계속 불편하고 한 서너 시간 정도를 괴로워했습니다. 구역으로 음식물을 다 토하고 난 뒤에도 계속 체한 듯한 증상이 지속되었습니다. 밤새 끙끙 앓다가 새벽부터 좀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복부 불편감이 있어서 2, 3일 거의 식사도 거의 못하고 지냈습니다. 복부 엑스레이와 혈액 검사상에서는 별 특이점이 없어서 위장 보호제만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 호전이 되었습니다. 2025년 1월경 건강검진에서 제가 복부 초음파를 시행했는데 복부 초음파에서 담낭의 돌이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때가 비로소 제가 2024년 9월 달에 복부 불편감이 담석증에 의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 어느 날 갑자기 담석증이 생깁니다. 물론 아주 작은 돌이 서서히 커지긴 했겠지만 실제로 발견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된 것입니다. 제가 소화기내과 의사이고 수많은 담석증 환자를 보면서도 제가 이 증상이 담석증이었 때문에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매년 하는 복부 초음파상에서 담석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담석증이 발견됩니다. 일단 담석증이 발견이 되면은 향후 발생되는 복부 불편감은 담석증이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담석증을 인지한 후에는 아무 증상 없이 잘 지내다가 2025년 9월경에 갑자기 과거와 같은 체한 듯한 그리고 꽉 막힌 듯한 이런 복부 불편감이 발생하였습니다. 체한 듯이 잘 내려가지 않는 증상으로 딱히 복통이라 말할 수 없었지만 아주 불쾌한 증상으로 가만히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수 없는 좌불안석증이었습니다. 이때는 담석증에 의한 것으로 확신하였고 제가 자가지설상에서 담낭에 있는 우상복부에 압통이 있지 않아서 담낭염이 생기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 3시간 후에 통증이 저절로 가라앉아 다음날 복부 초음파를 시행받았습니다. 제 복부 초음파 사진입니다. 까만 담낭 안에 작은 돌이 보이고 있고 담낭벽이 염증으로 약간 두꺼워져 있습니다. 초음파상에서 이 담석증이 복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학회 등의 일정으로 수술을 금방 받기가 어려워 한 달 뒤에 수술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다시 같은 복통이 찾아왔고 응급실로 내원하여 복부 CT를 시행했습니다. 제 복부 CT 사진입니다. 여기 간이 보이고 있습니다. 담낭이 여기 회색 주머니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담낭 안에 하얀색의 작은 돌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돌이 담낭 입구에 걸려 있습니다. 이번엔 복부 CT를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간이 있습니다. 담낭이 여기에 있고 담낭 안에 작은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돌이 담낭 입구에 걸려 있습니다. 담석증의 진단은 앞서 제 경우와 같이 주로 복부 초음파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복부 CT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환자분들의 이제 복부 초음파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돌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담낭 안에 큰 돌이 한 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담낭 용종과 담석증에 대해서 우리 병원 최담도 내과 전공이신 우리 김현석 교수님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교수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권호상 교수님과 함께 가천대 길병원에서 소화기 내과 그중에 췌장 담도 파트를 맡고 있는 김현석 교수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신 권호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담석증에서 이제 담낭암과의 연관성, 담낭암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이 담석증과 담낭암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게 조금 좀 설명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담낭암 환자에서 담석증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거의 뭐 한 3분의 2 이상의 증례에서는 담낭암이 있는 분들은 이제 담석증이 있어서 담석증 자체가 담낭암을 일으키는데 위험 요인이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담석증이라고 하는 병 자체가 원체 많고 또 반대로 담낭암 자체는 굉장히 드문 병이어서 담석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담낭암이 많이 생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크기가 아주 큰 경우나 담석증을 이제 오래 앓았을 경우에는 그런 위험성이 조금 높아질 수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크기가 아주 큰 담석증, 한 3cm 이상 정도 되는 담석증은 담낭암 위험성을 조금 더 높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예방적으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담석증 사실 증상이 없는 분들도 상당히 대부분이 좀 증상이 없으신데, 이런 무증상 담석증도 추적 관찰을 하시나요? 네, 이제 그 나라마다 조금씩 배경이 좀 다르긴 한데요. 어떤 그 대가들은 담석증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건 병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에서는 증상이 있으면 그때 가서 검사하고 치료 방식을 결정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담석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추적 관찰하는 게 아무래도 환자분들을 위해서는 더 좋은 선택을 보여줘서 담석증도 역시 추적 관찰, 복부 초음파 검사를 대부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초음파를 뭐 많이 보지만은 간혹 이제 이 담석증이 담낭에 꽉 차서 담낭이 제대로 잘 보이지가 않고, 그런 경우 담낭의 내강을 관찰하기가 힘든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술을 좀 권유하기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김현석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과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요, 담석이 이제 많냐 적냐는 사실 수술의 적응증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일부 연구에서는 담석이 아주 많으면서 크기가 한 5mm 미만 작은 돌일 경우에는 이 담석이 담관으로 빠져나가서 급성 담관염이나 급성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조금 더 높인다는 보고들도 있어서 아주 작은 돌들이 꽉 차 있는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담석의 개수는 수술에 이제 적응증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담석이 많아서 담낭벽이 제대로 관찰이 안 됐을 경우 혹시라도 이제 동반된 암이 있어도 잘 안 보이는 수가 있어서 그때는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좀 더 해본다던가 아니면 환자가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환자분들이 또 물어보는 것 중에 많은 게 이제 담석의 개수, 얼마나 개수가 많은지, 또 크기가 변화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향후 치료나 뭐 증상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있나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수는 사실 이제 증상하고는 큰 연관이 없는 걸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기가 커지는 경우가 조금 이제 치료 방침을 결정할 때 어려운 경우가 있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실제 교과서에는 그런 얘기는 없지만 담석 환자분들 많이 보다 보면 담석이라는 게 완전히 동그란 구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일반 분들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담석은 완전히 동그란 구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비대칭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초음파가 비춰지는 각도하고 그 당시에 돌이 있을 때 그 각도하고가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면 동일한 돌이 몇 미리 이상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서 추적 관찰을 하다가 이제 몇 미리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같은 돌이 다른 크기로 측정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조금 지켜보는 경향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크기가 많이 커져서 한 1cm 있던 돌이 한 2cm 이상, 2cm 이상 커진다던가 2.5cm 이상 뭐 커진다던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대한 이제 담석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수술을 한번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 뭐 담석증으로 얼마 전에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이제 설사 또 소화불량 증상이 꽤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수술 받은 지가 한 3, 4개월 지났는데도 여전히 뭐 소화불량이랑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그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런 증상들이 얼마나 지속이 되나요? 금방 좋아지는 분들도 있나요? 통계적으로는 이제 한 수술하신 분, 담낭 절제술 하시고 나서 한 10%에서 20% 정도 설사가 좀 동반된다고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실제 임상에서 경험해 봤을 때는 아주 심한 설사가 생겨서 고생하신 분들은 굉장히 드물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뭐 짧게는 한 몇 개월, 길게는 한 1년, 아주 길어도 한 2년 정도 지나면 증상이 이제 조절이 되고 일상적인 이제 그 수술하기 전에 이런 몸 상태로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고요. 그래서 수술 후에 이제 설사가 좀 생기거나 하신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경과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소화기내과 의사지만 이렇게 담석증에 대해서 또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담석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고 주로 추적 관찰만 하게 됩니다. 복통이 있는 경우 다른 원인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원인이라는 것은 위염이나 식도염, 또 심장의 통증 이런 것 때문에도 유사한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복강경으로 주로 수술하게 되는데 저도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이 제가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받은 후 담낭에서 꺼낸 돌의 사진입니다. 확대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작은 담석 2개가 제거되었습니다. 크기가 한 2mm 또 4mm 정도 되는 담석입니다. 이런 담석 수술을 받은 다음에 그러면은 이 회복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되게 이제 이 복강경으로 담낭 제거술을 받게 되면은 사회로의 복귀가 상당히 빠른 편이긴 합니다. 식사는 되게 담석증 수술을 받은 다음 날부터 되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도 경험을 했지만 그렇게 소화가 되기 쉽진 않습니다. 다음 날부터 원활한 식사는 그 둘째 날부터 수술 둘째 날부터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되게 2박 3일 정도 입원을 하게 됩니다. 뭐 3박 4일 정도 입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회로 복귀는 뭐 금방 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상당히 그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돼서 저는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담낭 용종과 담석증의 수술에 대해서 길병원 외과 교수이신 김두진 교수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가천대 간담체 외과의 교수로 있는 김두진입니다. 담석증을 수술할 때 주로 이제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게 되고, 저도 사실 이 담석증으로 수술을 받았었는데요. 되게 수술 시간이 한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예. 담성석증 수술은 물론 이제 모든 수술이라는 게 이제 환자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이제 좀 변이가 있습니다만도 그냥 일반적으로 담석증 수술하는 건 1시간 내로 끝나고요. 이제 뭐 수술을 자주 하는 병원이나 아주 담석만 특화되어 있는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30분 정도 이 정도에 걸리는 수술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1시간 정도. 근데 염증이 심하거나 또는 이제 해부학적 변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1시간으로 끝난다는데 왜 나는 오래 걸렸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다 염증이 심하고 다른 원인이 있어서 그러신 거고,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1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네. 수술한 다음에 그 식사를 언제 하는지도 궁금한데, 저도 이제 수술한 다음 날부터 식사를 하긴 했는데 상당히 속이 불편함을 좀 많이 느꼈었거든요. 되게 식사는 한 언제쯤 하게 되나요? 예. 그 담낭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원래 이제 한 4시간 정도 있으시면 지나고 나서 이제 물부터 드시기 시작하고, 괜찮으시면 죽부터 식사를 하시는데, 수술하고 다음날 또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죠. 이제 배가 그게 이제 기복 때문에 그렇게 뱃속에 공기가 들어있는 게 다 빼더라도 그 느낌 때문에, 그리고 수술한 자리가 좀 하루 정도는 아프시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하신데 한 며칠 지나면 다 좋아지십니다. 정상 식사 가능하시고. 그러니까 수술한 날 당일날에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물 정도는 먹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시작합니다. 되게 며칠 입원하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던데, 저 같은 경우는 2박 3일 정도 입원했던 것 같은데, 되게 입원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네, 한 2박 3일이 표준 정도 되고요. 이제 하루 정도는 아프시기 때문에 하루 지나면 이제 다음날 이제 퇴원하시니까 그 2박 3일 정도 코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 따라서 이제 1박 2일로 하시는 데도 있고, 환자분들도 그렇습니다. 수술하고 다음날 멀쩡해서 퇴원하시겠다는 분도 있거든요. 약간 이게 이제 주관적이어서 그런데, 보통 사실은 1박 2일에도 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환자분들이 통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2박 3일 하고, 또 좀 통증에 예민하신 분들, 아니면 또 염증이 심하신 분들, 그러니까 복강경 수술 할 당시에 이제 급성 담낭염으로 와가지고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고, 이러신 분들은 항생제 맞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입원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냥 계획 수술 하시는 분들, 외래에서 입원해서 수술하시는 분들은 2박 3일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그 입원 기간이 짧군요. 예. 네. 짧으면 짧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술한 다음에 뭐 바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복귀로는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지가 궁금한데, 저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집에서 쉬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이제 병가도 많이 끊어주고 하는데, 일반적인 이제 환자분들은 뭐 퇴원하시면 이제 바로 일하기보다는 이제 대부분 직장 나가시는 분들 병가를 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일주일 정도 하시면 일반적인 일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육체적인 일을 조금 몸 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한 2주 정도 병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병가를 회사 사정 따라 이제 본인이 느끼는 것 따라 이제 사람들이 좀 뭐 2주까지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담낭염 수술은 보통 이제 표준적으로 병가는 2주 정도까지 써드립니다. 그리고 수술한 다음에 환자들이 이제 불편해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소화불량과 함께 이제 설사가 자주 나오던데요. 그 교수님 외래에서 환자들 보실 때 수술 후에 이제 불편감이 어떤 걸 주로 많이 호소하나요? 예. 뭐 방금 권호상 교수님이 적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부분 환자들이 약간 그렇게 느끼십니다. 통증은 뭐 수술하고 뭐 하루째 제일 심하고 그 다음부터는 좀 줄어드는 편이고요. 소화가 안 된다는 느낌,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차츰 좋아지시는데 보통 한 달 내에 좋아지시고 설사가 있는 환자들이 한 절반 정도 되십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담낭이 없으면 담즙이 바로 다이렉트로 십이장을 통해서 배출되니까 이제 담즙에 저장되어 있다가 이제 식사하시면 이게 짜주는 이런 기능이 없고 그냥 담도를 거쳐서 조금 내려오니까 장을 이제 담즙이 원래 담즙이 소화를 돕기 위해서 장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니까 장 운동이 활발해지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완전 설사까지는 아닌데 자주 가시게 되죠. 그래서 약간 식사만 하면 화장실 간다 이런 분도 있는데 이게 이제 몸이 적응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 4주 되면 다 좋아진다고 문헌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조금 더 길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한 달 내로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뭐 길어도 3개월까지 가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과민성 대장 있는 분들은 이거와 상관없이 이제 이게 담낭 때문에 그런지 과민성 대장 때문에 그런지 꼭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1년 후에도 설사가 안 좋아져요 이렇게 오는데 아마 그런 분들은 과민성 대장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소화기내과 의사지만 좀 오늘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술 후 후유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낭을 제거하게 되면 담즙의 농축과 저장 기능이 없어져서 지방의 흡수와 소화 장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설사를 주로 자주 하게 되고요. 담즙의 위내 역류로 속쓰림, 소화불량, 그리고 트림 등이 자주 있게 됩니다. 간경병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도 이제 담석증이 상당히 흔히 발견됩니다. 근데 이 간경병 환자들에서는 수술이 쉽지가 않습니다. 간경병 환자들은 문맥압의 증가로 인해서 복강 내 혈관들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한 경우 출혈의 위험도 높고 마취 위험도 높아서 간경병이 심한 경우에 상당히 수술 자체가 위험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지 않습니다. 이상을 요약드리면 담석증은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반복적인 통증일 경우는 수술이 최선입니다. 수술 후 소화불량, 설사 등의 증상이 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서히 회복될 수는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담석인 경우는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